오늘 집에 들어갈 때 엘리베이터 탔지. 비밀번호 누르고 현관문 딱 닫으면 아, 이제 살았다 싶잖아.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내 공간이니까. 그런데 만약 그 집이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살아서 나올 수 없는 거대한 감옥이라면 어떨까? 들어가는 모습은 분명히 CCTV에 찍혔는데 나오는 모습은 그 어디에도 찍히지 않고 감쪽같이 증발해버린다면 말이야. 오늘 들려줄 이야기는 2016년 부산에서 발생한 대한민국 미제 사건 역사상 가장 기이하고 소름 돋는 밀실 증발 사건이야. 바로 부산 신혼부부 실종 사건. 결혼한 지 겨우 6개월밖에 안 된 동갑내기 신혼부부가 아파트 15층 집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마치 마술쇼처럼 말이야. 하지만 마술과 다른 점은 그들이 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야. 도대체 15층 아파트 밀실에서 성인 남녀 2명이 어떻게 연기처럼 사라질 수 있었을까? 사건은 2016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가 부산 수영구의 한 아파트. 이곳에는 연극배우 출신의 아내 최 씨와 식당을 운영하던 동갑내기 남편 전 씨가 살고 있었어. 두 사람은 이제 막 가정을 꾸린 아주 행복한 신혼부부였지. 사건 당일인 5월 27일 밤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에 아내 최 씨의 모습이 잡혀. 시간은 밤 10시경이었어. 마트에서 장을 보고 양손 가득 봉지를 들고 집으로 올라가는 모습이었지. 봉지 안에는 과자랑 음료수가 들어있었어. 표정은 아주 평온해 보였고 그저 남편을 기다리며 집으로 향하는 평범한 아내의 모습이었어. 그리고 약 4시간 뒤인 새벽 3시 30분 식당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남편 전 씨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혔어. 남편 역시 지친 기색은 있었지만 별다른 특이점은 없었어. 그렇게 두 사람은 각자 집으로 들어갔어. 이게 끝이야. 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두 사람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졌어. 그들이 다시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모습은 그 어떤 카메라에도 담기지 않았으니까. 이상한 징조가 발견된 건 나흘 뒤였어. 아내 최 씨가 며칠째 극단에 출근하지 않고 연락도 전혀 되지 않자 걱정된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를 한 거야. 처음에는 단순한 부부싸움이나 가출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 하지만 경찰이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집안의 풍경은 너무나 평범해서 오히려 더 소름 끼쳤어. 외부에서 억지로 문을 딴 흔적도 없었고 집안에서 격렬하게 싸운 흔적도 없었어. 혈흔이나 살인의 흔적? 당연히 깨끗했지. 식탁 위에는 부부가 먹다 남은 밥상과 말라비틀어진 반찬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 싱크대에는 설거지거리가 담겨 있었고 베란다에는 다 마른 빨래가 거치지 않은 채 널려 있었어. 정말 소름 돋는 건 그들이 끔찍하게 아끼던 반려견 한 마리가 덩그러니 집에 남아 있었다는 거야. 며칠 동안 밥도 못 먹고 주인을 기다리던 강아지는 경찰들이 들어오자 꼬리를 치며 반겼다고 해. 보통 작정하고 도망을 가거나 장기간 여행을 간다면 지갑이나 여권, 옷까지,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처럼 아끼던 강아지는 데리고 가거나 어딘가에 맡기잖아. 그런데 현장 감식 결과 부부의 지갑, 신분증, 여권, 노트북, 그리고 평소 입던 옷들과 신발까지 모든 소지품이 집안에 그대로 있었어. 사라진 건 오직 3가지뿐이었어. 두 사람의 몸뚱어리, 그들이 집, 안에서 입고 있던 잠옷이나 간편한 옷,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휴대전화 2대, 이것뿐이었어. 마치 잠깐 집 앞 편의점에 아이스크림이라도 사러 나간 사람들처럼 아주 가벼운 차림으로 사라진 거야. 경찰은 당연히 아파트 CCTV부터 확인했어. 요즘 아파트들 보안이 얼마나 철저한지 알지. 이 아파트에는 무려 21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었거든. 아파트 입구, 엘리베이터 안, 1층 로비, 지하주차장 길목, 각동 출입구 등등. 정말 개미 한 마리가 지나가도 찍힐 만큼 촘촘했어. 경찰은 두 사람이 집에 들어온 시점부터 신고가 접수된 날까지 아파트 내 모든 CCTV 영상을 초 단위로, 프레임 단위로 쪼개서 분석했어. 수십 명의 형사들이 며칠 밤을 새워가며 모니터만 뚫어져라 쳐다봤지. 결과는 충격 그 자체였어. 두 사람이 아파트 밖으로 나가는 모습은 단 1초도 그 어떤 카메라에도 찍히지 않았어. 21대의 카메라가 전부 고장난 게 아니라면 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야. 사람이 날개가 달려서 창문으로 날아가지 않은 이상
15층에서 1층으로 내려와 밖으로 나가려면 무조건 카메라에 걸리게 되어 있거든. 혹시 차를 타고 빠져나갔나 싶어서 주차장 출입 기록도 뒤져봤지만 부부의 차는 주차장에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그대로 주차되어 있었어. 경찰은 아파트 내부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어. 혹시 아파트 어딘가에서 살해당해서 유기됐을까봐. 옥상 물탱크 속을 들여다보고 컴컴한 지하 기계실 구석구석을 뒤지고 심지어 정화조 뚜껑까지 열어서 확인했어. 아파트 화단의 흙까지 파헤쳐봤지만 머리카락 한 올, 핏자국 하나 발견되지 않았어. 말 그대로 두 사람은 증발한 거야. 수사가 미궁에 빠질 무렵 아주 수상한 인물이 용의선상에 떠올랐어. 이 사건을 단순 실종이 아닌 끔찍한 치정 스릴러로 만든 장본인. 바로 남편 전 씨의 첫사랑이었던 여자 장 씨야. 장 씨는 남편 전 씨와 고등학교 때부터 알던 사이였는데 집착이 상상을 초월했대. 두 사람은 과거에 1년 정도 교제하다 헤어졌는데 장 씨는 전 씨가 다른 여자를 만날 때마다 집요하게 연락하고 괴롭혔어. 결국 장 씨는 다른 남자와 결혼을 했고 전 씨도 지금의 아내와 결혼을 했지만 장 씨의 광기 어린 집착은 멈추지 않았어. 그녀는 전 씨에게 수시로 협박 문자를 보냈어. 너 내 인생 망쳤지? 가만 안 둬. 너희 둘 다 죽여버릴 거야. 결혼하면 식장에 엎어버리러 간다. 아내는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내용들이었어. 그런 내용들이었어. 이 정도면 단순한 질투가 아니라 범죄 수준의 광기지. 실제로 전 씨 부부는 장 씨의 협박 때문에 전화번호를 수차례 바꾸기도 했대. 그런데 공교롭게도 부부가 실종되기 직전인 5월 초, 노르웨이에서 살던 장 씨가 남편 몰래 한국에 들어왔어. 그녀의 한국 내 행적은 아주 수상했어. 가족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찜질방과 모텔을 전전하며 지냈어. 그리고 신용카드는 절대 쓰지 않고 오직 현금만 사용했어. 자신의 위치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아주 치밀하게 행동한 거지. 경찰 조사 결과 부부가 실종된 바로 그 시점, 장 씨의 휴대전화 기지국 신호가 부부의 아파트 근처에서 잡혔어. 이건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나 딱 맞아떨어지지 않아? 하지만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하려던 찰나, 그녀는 부부가 사라진 지 며칠 만에 부랴부랴 출국 예정일보다 2주나 앞당겨서 노르웨이로 떠나버렸어. 마치 한국에서 볼 일을 다 마쳤다는 듯이 말이야. 경찰은 즉시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리고 노르웨이 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어. 유력한 용의자니까 당장 잡아와서 신문해야 했거든. 하지만 노르웨이 법원은 이를 거절했어. 이유는 증거, 불충분이었어. 부부의 시신도 없고 장 씨가 직접 살인을 했다는 물증도 없는 상태에서 단지 협박을 했고 근처에 있었다는 정황만으로는 자국민을 넘겨줄 수 없다는 거지. 결국 수사는 결정적인 벽에 부딪히고 말았어. 그렇다면 범인이 장 씨라고 가정했을 때 도대체 어떻게 CCTV를 피해서 성인 남녀 2명을 데리고 나갔을까? 이게 이 사건의 가장 큰 미스터리야. 경찰은 유일한 가능성으로 CCTV 사각지대를 지목했어. 아파트 15층 비상계단을 통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간 뒤 CCTV가 비추지 않는 기둥 뒤나 벽 쪽 사각지대만 골라서 개걸음하듯이 벽에 딱 붙어서 이동했다면? 경찰이 실제로 대역을 써서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이론상으로는 아주 어렵지만 가능은 했어. 하지만 그건 맨정신인 사람이 작정하고 숨으려고 할 때나 가능한 일이야. 만약 부부가 살해당했거나 기절한 상태였다면 축 늘어진 사람을 엎거나 시신을 운반하면서 벽에 붙어 이동한다? 그것도 들키지 않고 이건 불가능에 가까워. 게다가 부부가 제 발로 걸어 나갔다고 해도 새벽 3시가 넘은 시간에 잠옷 바람으로 아무런 소지품도 없이 누군가의 위협을 받으며 CCTV를 피해 몰래 나갔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엘리베이터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도망칠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을 텐데 말이야. 부부의 휴대전화 신호도 미스터리야. 실종 당일 오전 남편의 휴대전화 신호는 부산 기장군에서 끊겼어. 그런데 아내의 휴대전화 신호는 그날 밤 서울 강동구 천호동 부근에서 마지막으로 잡혔어. 부산과 서울, 정반대 방향이지. 이게 무슨 뜻일까? 누군가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혹은 알리바이를 조작하기 위해
부부의 휴대전화를 각각 들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찢어진 걸까? 아니면 남편이 아내를 해치고 도주한 걸까? 그것도 아니면 제3의 조력자가 두 사람을 납치해서 각각 다른 곳으로 끌고 간 걸까? 남편의 아버지는 아들이 실종된 후 며칠 동안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다고 했어. 저희 당분간 머리 좀 식히고 올게요. 괜찮아요. 같은 내용이었지. 하지만 아버지는 직감적으로 알았대. 이건 내 아들이 보낸 문자가 아니다. 평소 아들의 말투가 전혀 아니었으니까. 누군가 아들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살아있는 척 연기하며 시간을 끈 거야.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지 못하게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든 거지. 사라진 지 벌써 9년이 지났어. 부산의 그 아파트 15층. 그들의 신혼집은 여전히 미스터리의 공간으로 남아있어. 가족들은 혹시나 아이들이 돌아올까봐 한동안 그 집을 처분하지도 못하고 비밀번호도 바꾸지 않은 채 현관문을 열어두고 살았다고 해. 텅 빈 집에 먼지만 쌓여가는 걸 보면서 매일 밤 울었을 부모님 마음이 어땠을까 상상조차 안 가. 가장 무서운 건 만약 장 씨가 범인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우리 주변 어딘가에 21대의 CCTV를 뚫고 사람을 증발시킬 수 있는 또 다른 괴물이 살고 있다는 뜻이 되잖아. 아니면 혹시 아파트라는 공간 자체가 그들을 삼켜버린 건 아닐까? 이 사건 이후로 그 아파트 주민들은 엘리베이터 타는 걸 무서워했대. 밤늦게 복도에서 들리는 발소리 하나에도 소스라치게 놀라고 옆집에서 무슨 소리가 나도 귀를 막게 되는 거지. 내가 사는 집, 내 옆집, 윗집,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이 거대한 닭장 같은 아파트 안에서 옆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잖아. 벽 하나 사이로 누군가 소리 없이 사라지고 있는데 우리는 TV를 보며 웃고 있을 수도 있는 거야. 부산 신혼부부 실종 사건. 그들은 대체 어디로 간 걸까? 차가운 바닷속에 잠들어 있을까? 아니면 어딘가 낯선 땅에 감금되어 있을까? 유일한 목격자는 집에 남아있던 강아지뿐이었지만 강아지는 말을 할 수 없었지. 오늘 밤 당신이 잠든 사이 현관문 밖 복도에는 누가 서 있을까? 그리고 당신이 내일 아침 문을 열고 나갈 때 CCTV는 당신을 지켜보고 있을까? 아니면 감시하고 있을까? 집이라는 가장 편안한 공간이 가장 완벽한 밀실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문단속 잘해. 그리고 가끔은 뒤를 돌아봐. 누군가 당신의 뒤를 밟고 사각지대에서 웃고 있을지도 모르니까.